부모 세미나 제34강 정리 정도는 잘 못하는 아이입니다. 정리 정도는 잘 못하는 아이. 애들만 정리 정도를 잘 못하는 아이, 어른도 정리 정도를 잘 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리 정도는 애들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주변을 정리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 정도를 잘 못하는 아이들 있죠. 매사에 동작이 느리고 꾸물거리는 아동이죠. 이런 아동은 곧바로 시도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거나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일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동은 어려서 문제니까 나중에 크면 모든 게 달라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려서부터 조금만씩 고쳐가면은 충분히 많이 개선되고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정리정돈을 잘못하는 아동은 발달의 과정에 나타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특징을 꼽으라면은 일단 세 가지를 꼽으면 첫째는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아동이다. 자, 정리를 잘못하는 아이들 대개 보면은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곧바로 시도해야 할 일, 지체 없이 시도해야 할 일을 지연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런 아이들은 성격이 급한 부모들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지만 성격이 느긋한 부모들은 또 조급하지 않을 것이에요. 크면 다 잘하겠지 하고 믿어주는 그런 좋은 점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는 경우가 되면 전혀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곧바로 시도해야 할 일을 뒤로 자주 미룬다.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지연 행동을 하고 있다 해서 이거는 병력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둘째로 꾸물거리는 아동이다. 정리정돈이 잘못한 아동은 대체로 꾸물거리는 편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곧바로 착수하지 못하고 뒤로 미룹니다. 숙제를 받았으면 조금만 해도 되는 것을 자꾸 다음에 하다가 못해버리는 현상. 이것도 꾸물거리는 현상이죠. 이것도 일종의 정리정돈을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착수하지 못하는 게 문제이기는 하죠. 셋째로 정리정돈을 하는데 힘들어하는 아동이다. 왜 아이가 자기 주변에 조금만 정리하면 되는 그걸 못할까요? 꼭 엄마가 다 해준다거나 버릇이 잘못 들은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걸 힘들어해. 그러면 엄마가 다 해줘. 나는 못해하고 잠만 자고 일어나고 먹기만 하고 이런 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 정리를 잘 못하는 아동은 아마도 보면은 정리정돈 하는 걸 싫어하는 아동일 수 있어요. 예, 이런 아동이 유달리 정리하는 걸 싫어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심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물건들이 무질서하게 흐트러져 있거나 자유롭게 놓이는 사람의 신경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버릇이 어디서 왔을까? 어려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다 놀았으면 치우는 그런 습관을 훈련하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았으면 치워야지 하는 훈련을 했더라면 조금씩 주변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구나 알았을 때, 근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 또는 엄마가 대신 치워주거나 하는 것이 훈련화되었을 때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됐을까? 지금 나오기도 했지만 심리적 원인의 이해, 심리적 원인을 따져본다면 우리가 늘상 하던 대로 자, 발달의 관점, 행동 발달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리 상태의 관점, 그 다음에 부모 양육의 관점, 이 세 가지로 또 보려고 합니다. 양육의 관점. 자, 관점입니다. 원인을 찾는데 이 세 가지 관점이 일단 중요하는데, 자, 행동 발달의 관점에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될까요? 자, 아동은 신체가 발달하면서 심리도 발달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아동은 겉으로 보면 행동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심리적인 측면의 문제를 갖는다고 보아야 됩니다. 행동이 굳혀지면 다 된다, 크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내면의 심리가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행동 발달의 관점에서 본다면 행동 발달은 다르게 하면 심리 발달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첫째는 심리적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다. 심리적 부담.
회피. 일단 피하고 보자. 요게 있어요. 정리정돈을 하는 자체를 굉장히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물론 서두르지 않으면서 나중에 하겠다 는 거지만 사실은 심리적 부담이 있어요. 회피하는 거다. 피하려고 하는 거다. 이 회피하려는 심리가 안 좋은 것이죠. 힘든 일은 피하고 싶다. 자꾸 피하다 보면 안 하게 되어지고 발전은 없게 되죠. 별거 아니다고 부딪혀서 해보다 보면 발전하게 되고 별것도 아니면 늘어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을 회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발전이 있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둘째는 이 중요성을 깨닫지 않는 측면이 있다. 행동말도 안 좋은 이게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있고 이건 꼭 해야 되고 이런 것이 깨우쳐져야 되는데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이 정돈하는 중요성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죠. 적어도 자기 주변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고 내가 어지럽혔던 건 다시 치우쳐 놓고 엄마 나 이거 다 정리했어 하는 검사를 맡게 한다든지 그러면 오 잘했네 칭찬도 해주면서 이게 하나하나 그하면 습관이 돼야 되는데 엄마도 그거 중요하지 않거나 엄마가 청소하면 쫙 치운다거나 아이는 하나도 치우지 않는다. 그것도 습관화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셋째로는 행동할 때는 만성적인 습관화가 되어버렸다. 이것을 지적할 수 있어요. 자, 정리정돈을 못하는 이미 습관화가 되어버렸다. 어떤 경우에 특별히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매사에 지연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 자, 습관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두세 번만 반복이 되면 습관이 금방 되는 겁니다. 좋은 것도 두세 번 하면 습관이 되고 나쁜 것도 두세 번 하면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안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은 아이로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되겠죠. 방해물이 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행동 발달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이제, 두 번째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고 지적했죠. 만성적인 습관화를 지적했어요. 만성적 습관. 요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심리 상태의 관점에서 나면 어떤 것들이 드러나게 될까요? 심리 상태의 관점은 1차적으로 이 병리적인 특성이 보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보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큰 병이 될 수 있겠다 또는 지금 현재 병의 싹시 보이고 있다. 그거를 이제 심리 상태의 관점에서 보려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심리적 체계가 심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거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미루는 습관이다. 미루는 습관.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양면적 특성이 드러난다. 그게 다 세 가지가 다 부정적입니다. 사람은 성장 발달 내면의 체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체계지지 않다 할 때는 그건 금방 훈련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아이가 조그만 일에 정리정돈하고 좋은 습관을 들이면서 체계화되는 것입니다. 이 체계화는 행동에서 체계화하다가 내면의 존재론적인 체계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자, 어려서 이런 걸 보이지 않는 사람은 커서 체계화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사회생활에서 체계화가 안 돼가지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내가 치료하게 됩니다. 왜 체계적이지 않느냐? 그냥 어려서부터 이렇게 수십 년을 고아서 쉽게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거 문제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훈련돼야 된다. 사회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이계적에 어울리는 훈련을 해야지 나중에 나이들 혼자 살아다가 갑자기 사람을 어울리려면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때 힘들지 않죠. 예를 들면 내향적인 성격의 경우에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렵죠. 사람을 대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을 느낍니다. 혼자서 사람을 안 대하고 혼자서 연구만 하고 책만 읽고 텔레비만 보고 혼자서 일을 해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대하고 오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게 뭐냐?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 이런 훈련을 어려서부터 조금씩 하게 되면 내향적인 성격이라 해도 사람이 대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내향성 같은데 외향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혼자서 깊이 연구도 하는 반면에 사람들을 또 리드하고 지배력 행사하면 잘할 수 있는 내향적인 성격도 있으니까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에너제틱하게 에너지가 많은 것처럼 하게 되니까 저는 외향적인 성격 같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는 못할 망정 조금씩은 훈련해 가야죠. 둘째로 뒤로 미루는 습관이 이미 들어가 버렸다. 이게 문제죠.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회피하게 된다고 그랬죠. 못하더라도 착수해서 시도하고 작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되는 쪽으로 돼 있다면 이거는 사실은 문제입니다. 실천성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실천성이 죽어가고 있다. 사람은 실천성이 늘어나 행동력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실천성이 죽어간다면 생각만 많아질 수 있어요. 정신 빼는 게 뭔가요? 생각이 많고 실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자꾸 실천하면서 내 존재감이 확대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자, 양면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리는 잘 못하는 한다는 양면적인 특성인데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겉으로는 헝클어진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외에서는 이거 빨리 일을 처리해야 하고 싶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 조바심이죠. 일종의 조바심. 겉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내면은 오히려 조바심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잘 하려고 일을 시도하지 못해서 더 조급함이 생긴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양면적 특성은 긍정적으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우유부단함을 보인다든가 철저하지 못하는 그리고 전혀 정리를 못하고 내버려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부모 양육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부모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적절한 긴장감을 주어야 됩니다. 적절한 긴장감에 주력해야 돼요. 너무 긴장감을 안 주면 늘어져 버려요. 자, 우리가 현악기를 적절히 긴장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너무 풀어져 버리면 또 안 되죠. 힘이 안 나와요. 적절히 긴장할 때 해내는 힘이 나오는 것 같이 아이에게 적절한 긴장감을 주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아동이 과제를 받으면 해결하려고 고민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또 내가 도와주면서 끌어가고 거기에서 또 성취감을 느끼면서 나도 하니까 되는구나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 긴장이 풀어져 버리죠. 완전히 이완돼 버리는 이것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둘째로 과제 수행이 관여하지 못한 결과니까 과제 수행에 조금은 관여해야 되지 않느냐. 관여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과제 수행에 너무 관여 안 했다. 이것이 원인으로 지적되네요. 정리정돈도 잘 못하는 아동은 부모의 과제 수행에 너무 애한테 모두 맡겨버리고 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버릴 때 이건 문제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특성에 따라서 좀 더 많이 관여해야 될 아이가 있고 적게 관여해야 되겠고 어느 정도만 보고만 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있지만 아예 그냥 나의 스타일로 아이를 관여하지 않아 버리길 때 아이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셋째로는 이건 이제 무력감을 방치한 것이 문제다. 무력감을 방치해서 아이가 못하면 못하는 걸 해결해 주려고 해야 되는데 무력감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는 나는 할 수 없다. 좌절감을 갖게 돼요. 이 좌절감, 무력감 이것이 또 죄책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측면이에요. 자, 과제 수행에 적절히 관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 긴장감을 줄여가지 못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력감을 방치했다. 무력감을 방치한 거다. 이게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이게 이제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이런 면을 간과하게 되면 방치하게 되면 아이는 무력감만 갖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까지 가져요. 자, 잘못한 것이 없어도 부정성이 높은 아이는 괜히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아이, 단순히 물건 정리 못하는 걸로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미 심리적으로 문제를 보이고 있는 아이니까 이런 아이들에서는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그렇게 해주면 돼요. 행동 수정을 위한 기초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어떤 점의 습관이 문제로 드러나는가 하는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 수정을 통한 자아 확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아 확장을 시켜줘야 이제 정상적인 발전을 하고 존재가 새로워지는 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죠. 또는 양육 방법 개선을 통해서 성취감을 양성시켜줘야 된다. 작은 것을 해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게 작은 성취감. 갑자기 크게 하는데 작은 걸 여러 번 맛보면 나도 할 수 있는 큰 성취감도 갖게 됩니다. 작은 것에 성공해 보세요. 더 큰 것도 하려는 시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성취감의 결과입니다. 이런 성취감 쪽으로 해서 아이를 정리정돈을 잘하도록 해서 심리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